어머니,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세요? 뭐? 이게 행패를 부리는 거냐? 저 이 사람과 결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더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네가 지금 사리분별이 안 되는 모양이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애 딸린 이혼녀와 결혼한다는데 옳다구나 해. 계속 그러시면 연 끊습니다. 어머니도 저는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여자의 손을 잡고 멀어지는 아들을 보며 올해 80이 된 허성리 할머니는 망연자실하여 서 있었소. 그리곤 어디서부터 일이 꼬였는가 생각해 보았소. 허성리 할머니는 40세 나이에 늦둥이를 보았소. 결혼 후 한참을 아이를 못 가져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다가 남편과 결국 포기하고 둘이 잘 살자 결심했을 때 아이가 들어섰다오. 노산이라 임신 중에도 고생을 많이 했고 출산의 과정도 쉽진 않았소. 하지만 충분히 값진 시간들이었소.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으니 말이요. 워낙 힘들게 본 자식인지라 남편과 허씨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소. 정말 아들 하나만을 보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소. 남편도 허씨도 워낙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에게만큼은 꼭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오. 하지만 아들이 중학생이 된 후 얼마 안 되어 허씨는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소.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을 홀로 키워야만 했소. 눈앞이 깜깜했지만 자신의 뼈와 살을 태워서라도 아들을 제대로 키워내고 싶었소. 없는 형편에 학원이며 과외며 남들이 하는 것은 부족함 없이 해주었소. 허씨는 말 그대로 모든 걸 아들에게 쏟아부었소. 그렇게 여자 혼자의 몸으로 밤낮 없이 죽어라 이래서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오. 언니는 좋겠다. 어디 가서 아들이 의사라 그러면 기 좀 피겠어. 뭘 그래. 아들이 의사지 내가 의사니? 칭찬하는 동네 친구 장영님의 말에 허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 무척이나 뿌듯했어. 아들이 이제 34살이랬지? 슬슬 결혼할 때 됐겠다. 소식 없어? 무슨 벌써 결혼이야? 어머머, 34시 일러? 일찍 결혼했으면 애가 벌써 초등학교는 들어갔겠네. 이제 인생 시작인데 결혼 서두를 거 뭐 있겠어. 하긴, 결혼 일찍 해봤자 좋을 것도 없다. 우리 딸 보면 그런 거 같아. 딸이 왜? 이혼한다고 난리야. 이혼? 갑자기 왜? 죽고 못 살더니. 장 씨의 딸은 2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골치 썩는 모습을 옆에서 전부 지켜보았어. 장 씨가 결국 딸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시킨 것이 벌써 10년이었어. 한 10년 살아보니까 아니다 싶은가 보지. 성격 차이? 뭐 그렇다는데 성격이 서로 딱 맞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다 참고 사는 거지. 툭하면 이혼한다 그러는데 아주 질렸어. 진저리 치는 친구를 보며 허씨가 말했어. 그래도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딸하고 얘기 좀 잘해봐. 그리고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라더라. 시대가 바뀌었잖아. 우리 때랑 달라. 그건 알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혼녀 딱지 붙는 건데 웬만하면 그냥 살라 했지. 그래도 딸 행복이 먼저 아니겠어?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 조언을 했는지 얼마 안 있어 깨닫게 되었어. 어머니, 저 혜영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 혜영이는 아들의 중학교 동창으로 오랜 연인 사이임을 알고 있었다오. 허씨도 잘 알고 있는 아이였고 그녀의 어머니와도 꽤 오래 알고 지냈어.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장 씨가 꺼낸 결혼 얘기에도 아직 이르다 대답한 것이었어.
혜영이랑 결혼을 한다고? 워낙 어릴 때부터 본지라 귀엽게는 보았지만 그건 아들의 친구였을 때 이야기였어. 그런 아이를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엎어보고 뒤집어 보니 썩 좋은 상대는 아니었다오. 뭐가 마음에 안 차세요? 마음에 안 차는 점은 많았어. 여자 나이 34살이라는 것도 적지 않아 보였고 죽집을 하는 엄마를 따라 식당 일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어. 아들의 결혼 상대로서는 기울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어. 그리고 같은 동네에 20년 넘게 살다 보면 서로를 속속들이 알게 된다오. 그 집의 빚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요. 조금 이르지 않나 싶다. 의사 인생 지금부터 시작 아니니? 요즘에 34세 결혼하는 남자가 어딨니? 그래도 혜영이랑 오래 만났잖아요. 어차피 할 결혼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들이 굳게 마음을 먹은 듯하니 허씨는 초조해졌어. 엄마는 그건 반대다. 좀 더 있다가 결정해도 늦지 않아. 왜 그러시는데요? 혹시 혜영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아들에게는 두루뭉술하게 너무 이르다 말했지만 아들의 말이 허씨의 심정을 대변했어. 더 좋은 혼처였다면 결코 이렇게 반대하진 않았을 것임을 허씨도 알았어. 그럼 솔직히 말하마. 네가 공부만 하면서 살았고 어릴 때부터 혜영이만 만나서 주변을 살펴볼 생각도 못했지 않냐.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 더 좋은 인연이 있을지 누가 아니? 좋은 인연이라는 게 돈, 집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도면 더 좋은 조건에 결혼할 수 있지 않니? 그럼 어머니는 결혼하는데 제 행복보다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언성을 높였어. 하지만 허씨 또한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는 소리다. 네가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래. 그렇다고 혜영이랑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있다가 결정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야.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그래도 혜영이와 결혼하고 싶다면 그때 해. 그게 헤어지라는 말로 들리네요. 아들은 어머니와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내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어. 얼마 뒤 혜영이 집으로 찾아왔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았어. 어릴 적 예뻐하던 아이에게 불편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오래지 않아 둘이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소식은 혜영의 엄마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다오. 전화로 혜영이 많이 힘들어했다는 말과 함께 당신 눈에서도 피눈물 날 것이라는 원망을 내뱉고 끊었어. 아들은 한동안 침울해했고 허씨와는 말을 하지 않았어. 자신이 억지로 갈라놓은 모양새가 되자 허씨도 찜찜한 기분이었다오. 하지만 한편으론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쁜 일은 아닐 거라고 믿었어. 때가 되면 어릴 적 인연은 금방 잊혀질 것이기에 훗날 되돌아보면 분명히 잘한 결정이었음을 깨닫고 허씨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오. 그리고 허씨의 생각대로 아들은 금방 과거를 털어버렸고 종종 연애도 하는 듯 보였어.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허씨는 80살이 되었고 아들도 40이 되었어. 아들은 40이 되도록 단 한 번도 결혼 상대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 선 이야기를 꺼내면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는 아들의 허씨는 답답해졌어. 언니, 내가 중매 좀 살까 하는데? 아는 사람 조카인데 학교 선생님이고 부모님도 법조인들이고 집안도 아주 빵빵해. 내가 딱 언니가 떠오르더라니까? 그래, 아가씨가 몇 살이라든? 나이는 30인데 10살 차이 나도 뭐. 아들 직업이 의사인데 그 정도는 차이도 아니지. 그리고 그쪽에서 의사 사위에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래. 이제 장가 가야지. 40줄 넘기기 전에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 자신의 나이도 벌써 80이었어. 이러다 손주도 못 보고 눈을 감을까 무서웠어. 그러던 차에 좋은 선자리가 들어온 것이었어.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었고 부모님이 법조인이라니 의사라는 직업과 격이 맞을 듯했어. 그래서 그날 밤 아들을 불러다 이야기했어. 너 선 한번 볼래? 아주 참한 아가씨가 있어서 말이야.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어.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뭐? 그런 얘긴 없었잖니? 왜 말을 안 했어? 언제부터 만났는데? 어떤 여자야? 2년 됐어요. 만난 지 2년이나 됐다는데 허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왜 소개시켜주지 않고선 이제 너도 결혼할 때 됐잖아. 안 그래도 결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직접 만나보세요.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라. 설렘 반 두려운 반이었어. 드디어 아들을 장가 보낸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 어떤 사람인지 말을 안 해주기에 누굴 데려올지 두렵기도 했어. 한 번 아들의 결혼을 반대한 적이 있었기에 허씨도 조심스러웠어. 하지만 아들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으니 어지간하면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올 것 아니겠어? 약속날이 되자 허씨는 집도 대청소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꽃단장을 했어. 미래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니 괜찮은 시어머니처럼 보이고 싶었어. 어서 와요. 아들을 따라 들어오는 여자에게 허씨가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고개 숙여 차분하게 인사하는 여자가 허리를 펴자 허씨의 인상이 굳었어. 참한 아가씨를 상상했던 허씨의 바람과는 조금 달랐다오. 나이가 좀 있어 보였는데 40인 아들과 나란히 있는데도 누가 보아도 여자 쪽이 더 나이 들어 보였어. 그렇게 생긴 사람도 있지. 하며 애써 웃었어. 여자가 내미는 선물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 그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자 여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 올해 45이에요. 허씨는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다오. 어쩐지 곱게 화장을 했는데도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으니 자신의 눈이 정확했어. 45이요? 허씨가 말을 잇지 못하자 여자가 민망해했어. 요즘엔 여자가 연상인 경우도 많다지만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 아니겠어? 30살 남자와 35살 여자는 괜찮아 보이지만 40살 남자와 45살 여자는 허씨에겐 조금 다르게 보였어. 여자는 이제 곧 50살이지 않소.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그런 일은 요원해 보였어. 허씨는 표정 관리를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써야 했다오. 그래요. 하는 일은요? 같은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했던 학교 선생님이 스쳐 지나갔어. 대학은 나왔고요. 어머니, 그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대학이 뭐가? 허씨도 자신이 초면에 무례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마음이 다급해져서 어쩔 수가 없었어. 저 대학은 안 나왔어요. 마음속에서 끙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 분위기가 침체되는 듯 하자 허씨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 내 정신 좀 봐. 이름이 뭐예요? 김지혜입니다. 그래요. 지혜씨, 많이 들어요. 하지만 허씨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 여자가 집에 돌아가고 아들도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 허씨도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못마땅한 것이 표시가 났던 것 같았어.
어떤 것 같으세요? 뭐가 말이야? 지혜 씨 말이에요. 참하긴 한 것 같더라. 허 씨는 아들의 기분을 살피며 말을 아꼈어. 이미 한 차례 결혼을 반대한 적이 있기에 덮어놓고 안 된다 할 수가 없었어. 아들의 나이도 있고 말이요. 몇 번 더 만나보시면 어머니도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허 씨는 선 이야기가 턱끝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도 했어. 어차피 아이를 낳으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니 직업이 무엇이 대수일까. 하지만 장 씨가 중매서기로 한 학교 선생님 정도면 집안 살림하면서 아이들도 잘 가르칠 것이기에 쏙 마음에 들어했던 걸 떠올린다면 아들이 소개시켜준 여자의 직업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리고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말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다잡았어. 며칠 뒤에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갔다가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볼까 했지만 바쁜 아들의 얼굴은 못 보고 허탕을 치고 돌아오려는데 병원 앞에서 웬 젊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를 보게 되었어. 여자의 얼굴이 무척이나 낯이 익었는데 얼마 전 아들이 데리고 온 결혼 상대 같은 것 아니겠어? 설마 했지만 찜찜한 기분이 들어 얼굴을 자세히 보기 위해 한 발 한 발 다가갔어. 저도 모르게 코앞까지 갔는지 여자가 허 씨를 알아보고 인사했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지혜 씨였구나. 허 씨도 얼떨결에 마주 인사했어. 눈은 자동으로 옆에 있는 남자에게 굴러갔어. 젊은 남자는 자신을 쳐다보는 허 씨를 보며 어리둥절해했고 여자는 낭패라는 표정을 지었어. 그러자 허 씨는 이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놔두고 젊은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 괘씸한 마음에 화가 나 눈썹이 이마 끝에 닿을 듯 치켜 올라갔어.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여는데 그보다 먼저 젊은 남자가 말을 했어. 엄마, 누구셔? 허 씨의 입이 벌어진 채로 다물어질 줄 몰랐어. 나중에 말해줄게. 일단 집에 가 있어. 여자가 젊은 남자를,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집에 보내는 사이에도 허 씨는 허수아비처럼 입만 벌린 채 서 있었어. 드릴 말씀이 있어요. 허 씨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오. 여자는 허 씨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충격의 연속이었어. 아까 보았던 젊은 남자는 여자의 친아들로 올해 20살이 되었다고 했어. 20대에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아이를 혼자 키웠다는 말을 듣자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 이곳이 현실인지 꿈인지 어지러워 분간이 되질 않았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성인이 된 아들이 있는 여자를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다는 말이잖아요. 죄송해요. 이 사실을 내 아들도 알고 있어요.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결혼한다고 하던가요? 여자는 송구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저희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허, 사랑? 참. 허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좋은 소리는 안 나갈 것 같네요. 그런데 그건 지혜 씨가 이해해요. 아들이 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남편 잃고 정말 힘들게 내 인생과 바꿔서 키운 아들인데 이런 사람과 결혼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럼요. 이해해요. 눈물을 흘리는 여자를 보며 허 씨는 동정했지만 거기까지였어. 나는 솔직히 이 결혼 찬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자의 울음소리가 커졌고 허 씨도 울고 싶었어.
무슨 이유로 이혼하고 애를 혼자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허 씨도 아들을 혼자 키우느라 힘든 그 심정을 이해했어.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었어. 딱하다고 내 아들의 인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은 것 같네요. 앞으로는 볼 일 없었으면 해요. 여자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허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100번 양보해서 그녀의 직업과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하지만 20살짜리 아들이 있는 건 다른 문제였어. 그것까지는 도저히 감싸 안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 저녁 늦게 퇴근한 아들이 허 씨에게 말했어. 어머니, 지혜 씨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아들. 별말 안 했다. 너는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와서 제일 중요한 걸 말 안 했더라. 그건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천천히 말할 문제가 아니지 않니? 그걸 가장 먼저 얘기했어야지. 그랬으면 무작정 반대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허 씨가 가슴을 쳤어.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떤 부모가 아들이 5살이나 많은 애 딸린 이혼녀랑 결혼한다는데 좋다 그러냐. 그것도 의사가. 아들도 지지 않고 말했어. 그놈의 의사는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못해요? 너를 내가 어떻게 의사로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어머니가 제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공부시켜주신 건 살면서 갚을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 허 씨는 결코 아들이 의사를 만들어준 은혜를 갚길 원하는 게 아니었어. 심장을 꺼내서 보일 수 있다면 아들 앞에서 까발려보고 싶었어. 아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네가 행복했으면 해서 그러는 거야. 왜 애미 맘을 몰라주니? 어머니, 저는 지혜 씨랑 결혼하는 게 행복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니야. 지금은 그 사람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소리세요? 혜영이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대해서 결국 헤어지게 만드셨죠. 이번에는 절대 어머니 뜻대로 못해요.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아니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저 의사 만드느라 힘들었으니 그 보상을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서로 핥히고 찌르고 입을 떠난 보이지 않는 칼이 서로를 찔렀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말씨름이 제자리만 돌고 돌았어. 난 너 하나만을 보고 살았다. 너에게만은 나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 좋은 며느리 봐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저 너만 잘 살면 되는데 왜 내 맘을 몰라주니? 지혜 씨와 결혼 반대하신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어머니 혼자 사세요.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뭐 나랑 연이라도 끊자는 거냐? 필요하다면, 연을 끊어야 한다면 끊겠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곤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어. 미처 붙잡을 틈도 없었어. 쾅하고 문 닫히는 소리에 허 씨의 심장도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 했어. 다른 아들 같았으면 진작에 독립했겠지만 늙은 엄마 혼자 두는 게 불안하다며 나이 40이 될 때까지 같이 산 효자였어. 그런 아들이 여자 때문에 연을 끊자며 집을 나가버린 것에 큰 충격을 받았어. 아들은 그날 이후로 전화도 차단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답답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굴렀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아들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어. 어머니,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함께 봐도 좋겠다 싶을 때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싫다고 하시면
아들은 없는 걸로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제가 행복한 선택을 할 테니 어머니도 이제 저 말고 어머니 행복을 찾으세요. 저는 제 결정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다급히 전화를 눌렀지만 받지 않았고 답장을 보내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어. 40년간 품에 넣고 살았던 아들이 완전히 타인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어. 그렇게 한 주, 두 주 지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 이렇게 있다가는 영영 아들을 잃을 것만 같았어. 그래서 허씨는 병원으로 향했어. 저기, 여기 혹시 김지혜 씨라고 근무하고 있나요? 원무과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물었어. 네. 지금 점심 먹으러 갔는데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처를 알 길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허씨는 병원 밖을 나와 입구가 잘 보이는 벤치에 앉아 여자를 기다렸어. 10분쯤 기다렸을까. 동료들과 함께 병원으로 들어가려는 여자를 발견하고 허씨가 붙잡았어. 저기,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어머니, 여자가 놀라서 허씨를 쳐다보다가 동료들을 보내고 허씨를 따라왔어. 둘은 병원 뒤 한적한 벤치에 앉았어.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는데 그쪽이랑 안 헤어지겠다고. 네, 알고 있어요. 혹시 지금 같이 있어요? 여자에게 묻는 허씨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어. 여자는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 네, 같이 살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반대하면 나랑 영 끊겠답니다. 이대로 결혼할 거래요. 그쪽도 같은 생각인가요? 그러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때는 날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때 알아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아들 인생은 생각 안 해요? 왜 내 아들이 흠 있는 여자랑 결혼해야 하는데요? 흠이요? 여자가 눈물을 글썽거렸고 허씨도 내심 뜨끔하긴 했지만 사과할 생각은 하지 못했어. 도저히 말이 곱게 나오질 않네요. 흠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20살짜리 시커먼 아들이 있는 이혼녀가 내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려서 애아빠와 사랑해서 결혼했고 제 잘못이 아닌 문제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도 아들 키우면서 저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안 하면서 살았어요. 아드님에 비해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흠 있다는 얘기는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나도 다른 사람 얘기면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이잖아요. 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해 주길 바래요. 지혜 씨도 아들이 있잖아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눈을 질끈 감았어. 허씨는 장담하건대 여자가 절대 자신과 다른 결정을 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어.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아니겠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내 아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기만 하라는 말인가요? 죄송해요. 잘 살아볼게요. 애가 어린 것도 아니고 20살이에요. 그러는 지혜 씨 아들은 40살 새아빠를 인정하겠대요. 그동안 종종 만났어요. 저희 아들은 좋대요. 그럼 전 남편은요? 애 아빠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전 남편이랑 아들은 가끔 만나요. 새아빠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 더더욱 안 되겠네요. 전 남편이랑 여태 왕래까지 한다는데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야.
이 결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고 허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아들이 나타났소. 헐레벌떡 뛰어온 모양새가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모양이었어. 어머니, 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행패를 부리세요? 또다시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졌어. 행패? 내가 지금 행패 부리고 있는 거니? 그럼 행패가 아니면 뭔데요? 자꾸 저 없는 곳에서 이 사람한테 헤어지라고 하시잖아요. 결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가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 살아보면 사람이 다 똑같다.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겠지만 결혼 생활이란 게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 말대로 사람이 다 똑같다면 왜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자식을 안 낳아봐서 그래. 아니, 지금 저 여자한테 물어봐라. 자기 아들 애 딸린 이혼녀랑 결혼시킬 수 있는지. 자꾸 이 여자 저 여자 하지 마세요. 허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문도 막혔어.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너를 그 고생해서 키운 줄 아니? 너를 이 꼴을 보려고 의사를 만든 줄 알아? 그럼 제가 의사를 때려치면 되겠어요? 너 애미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야 하겠어? 여자 때문에?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나이가 40이에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애미가 돼서 어떻게 결말이 뻔히 보이는데 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 더 이상은 할 말 없어요. 어머니도 이제 아들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아들은 여자의 손을 붙잡고 병원으로 들어가 버렸어. 차마 아들 직장 안까지 쫓아가서 소리치지 못했어. 덩그러니 남은 허씨는 허탈했어. 이렇게 서 있으니 자신이 드라마 속 악역이 된 것만 같았어. 이럴 거면 차라리 그때 혜영이와 결혼시키는 것이 나았을 것이요. 하지만 그때 허씨가 반대를 했던 것도 다 아들을 위한 마음뿐이었어.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허씨도 잘 알고 있지만 아들이 그 마음까지 이해해 주길 바랐어. 80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달은 바가 있지 않겠어? 사람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고 사랑은 찰나이며 결혼은 그와는 동떨어진 현실이요. 그러니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 평탄한 삶을 살길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어? 그저 그런 마음뿐이었어.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돌아와 허씨를 찌를 줄은 몰랐어.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때마침 허씨의 전화벨이 울렸어. 아들이 전화를 걸었을까 싶어 얼른 휴대폰을 꺼내 보았는데 허씨의 동네 친구 장씨였어. 끊기지 않는 벨소리에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 그래, 무슨 일이야? 언니야말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말이 아니네. 아니, 무슨 일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딸 있잖아. 이번에 결국 이혼 절차 밟기로 했어. 뭐, 어쩌다. 허씨가 놀라 대꾸했어. 이혼한다 하더니 결국엔 그렇게 된 모양이었어. 어쩌다는? 사실 지난번에 언니가 그랬잖아. 이혼이 요즘은 흠도 아니라고. 딸 행복이 먼저지 않냐고. 내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남들 눈 무서워서 딸의 불행을 보는 내가 너무 나쁜 엄마 같아서 이번에 또 이혼한다길래 진지하게 얘기해봤어. 허씨는 대꾸를 하지 못했어. 언니 덕분에 결심이 섰어? 이혼한다고 뭐 우리 딸 인생이 끝나나?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아무튼 고맙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지. 고맙긴.
전화를 끊고서도 허씨는 심란한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었어. 허씨도 다른 사람 일이었다면 달랐을 것이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라. 이혼이 흠도 아닌데. 결혼하면 어떠냐?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어떻게 내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래. 바른 소리만 할 수가 있겠소. 부모인 이상 당연히 법조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학교 선생님이 아들의 배우자가 되길 원하지 않겠소? 누군가는 이런 허씨를 이기적이고 못됐다고 욕을 하겠지만 그래도 허씨는 아들이 애딸린 이혼녀와 결혼하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할 것 같았어.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이런 자신이 나쁜 부모인가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어. 그리고 오래전 혜영의 엄마로부터 당신 눈에선 피눈물 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일이 떠올랐다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소?